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진성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신속한 심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장시간 회의와 밤샘 협상 등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이소영 간사위원님과 박형수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5조 1,722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인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 원 순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각각 500억 원과 4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벤처펀드의 미투자 자금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100억 원 감액하고 K컨텐츠 펀드 출자 예산을 2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내일 배움카드 사업은 본 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01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529억 원을 신설하는 한편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112억 원 증액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정률, 정액형 모두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제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2,0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도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고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을 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편성된 목적 예비비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대 의견 등 모두 1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 의견을 첨부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0건의 기금운용 개혁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7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17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정책수석 부대표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추경의 여야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을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 또한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유가 대책과 관련성이 적은 예산은 감액하고 그 감액분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피해 국민들, 즉 매일 기름을 넣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푸드트럭 등 생계형 노점상분들께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 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쉐쉐 예산은 박스가리만 되었을 뿐 제대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분 바로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와 이름이 같은 짐 캐리 예산, 즉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하고 들어주는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중국 관광객 우대 예산 306억 원 중 단 25억 원과 25억 원만 삭감 신임을 하고 나머지는 기어이 살려냈습니다. 중국인 대상 사업들을 동남아로 확대하겠다고 사업 명칭만 글로벌 관광으로 뚜껑만 바꿔 낀 겁니다. 자, 좀 조용히 절단나는 이 어려운 때 좀 조용히 들어보시죠. 중국에 국민 열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 여당은 국세외 체납단 신설과 국세 체납단 확대 등 2,134억 감액도 반대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세외 체납단은 교통범칙금 미납자를 전수조사합니다.
당사자 국민을 쫓아가 면전에서 교통범칙금 받아내는 일명 정부 인증 채권 추심단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고유가 대책이라는 추경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용도가 불분명한 예비비 3천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 대비용이었습니다. 돈을 풀면 환율이 오르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메우겠다고 또다시 세금 3천억 원을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그 3천억 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쓰지 못하는 겁니까? 왜 매일 기름값을 감당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더 키우면 전 국민이 좋을 일을 왜 굳이 최고 가격제로 전 국민이 사업자 손실 메꿔주게 하나요? 국민이 봉입니까? 이 돈 절반이면 배달 포장 용기가 없어서 애태우는 소상공인 67만 명의 구매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무려 1,358억 원이죠. 이 또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3개 사업만 삭감했어도 고유가 직격탄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트럭 운전자 123만 명에게 보조금 형태로 6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았습니다. 현재 유가 연동 보조금상 정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되면 연동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도 운전자 자기 부담 추가분이 69만 원이나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 돈 내실 필요 없도록 60만 원 드리자는 거였는데 그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세 추경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습니다. 월세 내느라 벅찬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 10만 원이라도 올려주자는 국민의힘 요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2차 보전 3천억 원도 막혔습니다. 본 예산에서 대출 3조 4천억 원, 주거 지원 삭감해서 청년들은 구박받는 콩쥐 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중국은 되는데 청년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정부의 표가 안 돼서 단 10만 원 증액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 한계는 있었으나 위기감을 담았습니다. 진짜 추경, 가짜 추경, 국민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화물차 운전자 김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4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18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16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서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서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11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2026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7인, 반대 7인, 기권 9인으로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6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2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2026년도 임금채권 보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인사 말씀도 듣고 나가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1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 및 17건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3월 13일 편성에 착수한 이후 오늘 통과까지 29일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그만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는 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일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협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여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이 소중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세 사기 최소 피해 보장 등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쟁으로 산업 피해를 입거나 공급망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들은 향후 국정 운영과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평온을 찾는 그날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 다 힘을 합쳐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추가 경정 예산을 시켜주셔서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고 또 그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토론을 통한 결과이니만큼 정부에서도 조금의 차질도 없이 제대로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와 정부는 언제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 안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고 곧 꺼질 것 같던 중동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CSIS가 우리나라를 비전투국 중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데 정부는 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은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에 돌아옵니까? 이 배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일본은 이번 전쟁 이후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 척도 못 왔나요? 이재명 정부는 중동 나라들과 5일 외교를 강조했는데 두바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공간에는 모두 왜 대표자들을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당장 11일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열리는 파키스탄에도 대한민국 대사는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국가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온다고 원유가 다 확보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운반선 납포, 원유 수출 대금 동결로 서먹해진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배를 26척을 꺼내올 수 있어야 유가와 물가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오른 유가에 대응하느라 계속 추경 등 정부 예산을 쓸 것입니까? 정부는 오른 원유값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초과 세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 26조 원이 주인 없는 눈먼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청와대 수석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차 추경을 심사하기도 전에 2차 추경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추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한 물가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 때문입니다. 타국들은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금을 덜 받는 방법으로 이번 위기를 탈피하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세금과 빚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혈세로 만들었습니다. 재정 집행은 혈액은행에서 피를 뽑아 피가 부족한 국민에게 수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엉뚱한 예산들은 바로잡은 것이 온당합니다. 26척을 꺼내오는 어려운 과정은 애써 외면하고 국민 혈세와 빚을 쌈짓돈처럼 추경과 추추경으로 쉽게 꺼내 쓰겠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을 찍어내리고 차액을 정유사에게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공급을 위축시켜 공급 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추경 중 4조 2천억 원이 정유사에 약 6개월 동안 차액을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4조 2천억 원이 시중에 나오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결국은 물가를 자극합니다. 물가를 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다릅니다. 800원 정도 되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만약 50%까지 낮춘다면 기름값을 300원 넘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까지 낮출 수 있는데 정부는 그나마 휘발유는 15%밖에 낮추고 있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세수도 최고 가격 제도로 정산해 주는 것은 4조 원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돈을 뿌리며 시장을 왜곡하면서 기름값을 낮추는 것보다 세금을 덜 걷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유류세의 추가 인하와 탄력세율 50%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가도 자극하지 않고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26조 원을 추경으로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결단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관습헌법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그 꿈은 잠시 멈춰섰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단 한순간도 퇴색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균형 성장 분야 제1호 국정과제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름뿐인 행정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열어서 수도권 1국 체제를 깨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해서 초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토의 다각체제를 만드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행히 지금 우리 앞에는 희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세종을 찾아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야당 지도부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협력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데에는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상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순서로 밀려서 단 한 줄의 법안 심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것이 과연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를 약속한 양당 지도부의 뜻입니까? 양당 지도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조속 처리를 약속한 사안,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국토위 양당 간사들이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정치가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충청권 표심을 잡겠다면서 행정수도를 당장 완성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수도는 마치 내일이라도 완성될 것처럼 공수표가 남발됐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속일 셈입니까? 국민 앞에서 또다시 희망 고문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행정수도 문제를 두고 양치기 소년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 앞에서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월 국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5월 국회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행정수도 완성은 다시 수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양당 지도부와 국토위 양당 간사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는 4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심의 순서를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양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에 대하여 이제 그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법적인 토대 없는 행정수도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이 세종시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행정수도로서의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정의 심장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멸해가는 지방이 아닌 어디서나 당당하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우리 세대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더 이상 공수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4월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확실한 토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결단에 함께